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까지 광주는 4명, 전남은 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최근 광주 지역의 감염 확산세는 눈에 띄게 주춤한 반면 전남은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는 가운데 청소년과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보도에 최성현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그제까지 사흘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이달 초까지 하루 20명을 넘던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3주 동안 일주일 단위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감소세는 더욱 뚜렷합니다. 하지만 전남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주에 감소세로 돌아섰던 확진자 수가 이번 주에는 오히려 4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타 지역 방문자를 통한 감염과 그 가족과 지인 등으로 이어진 연쇄 감염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 지역하고 외국인 쪽이 좀 있어서 좀 많이 늘었어. 조기잡이여가지고 이쪽에서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목포 쪽도. 연휴 때 겨냥도 있고 사람들이 통해서 이제 가족 감염이 꽤 나왔죠.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16세에서 17세 청소년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임신부에 대해서는 접종 전 상담과 이상 반응 관찰에 더욱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근염, 심낭염 증상, 얼굴 부종 등 이상 반응이 생기거나 질출혈,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오늘부터 사적 모임은 최대 10명까지, 카페와 식당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연장됩니다. 방역당국은 대면 접촉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할 수 있다며 개인위생과 방역수칙 준수 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성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의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유지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지난 15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오늘부터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유흥업소 6종과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흥업소 6종을 비롯해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전국적으로 밤 10시까지로 유지하기로 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씨에 대한 항소심 6번째 재판이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전 씨 측의 요청에 따라 1980년 5월 헬기 사격 탄흔이 남겨진 전일 빌딩에 대한 영상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후 1시 10분부터 법정 입구에서 방청권 20매를 배부할 예정이며 헬기 탄흔 증거 조사를 마친 뒤 다음 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계획으로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자산본부, 광주과기원 등이 오늘 국회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오전 광주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회의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자산본부, 한국은행 목포본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광주과학기술원도 오늘 한국과학기술원 등 50여 개 피감기관과 함께 국회 과기정통위의 감사를 받고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도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광주시가 내년 5월 개장을 앞둔 광주 시립수목원에 대한 수목 기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광주시는 개인이 소장한 희귀 식물이나 천연기념물, 보호수 종자 등을 기증받아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지역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거되는 수목을 수목원에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금액으로는 33억 원에 달하는 수목 4천여 주를 반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현 정부가 약속한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바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인데요. 그러나 집권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올 정도로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전주방송총국 안태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대선 때였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 또 제가 끝내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전북을 발전시켜 내겠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중단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약속하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진척 없이 1년여 시간을 보냈고 집권 여당이 나서 속도를 내는가 싶더니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채 임기 막바지 아직도 논의 중입니다. 이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것이 국토 균형 발전에 중요한 어떤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2차 혁신도시 모델 준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 여당에서조차 쓴소리가 나옵니다. 사실 많이 정부가 동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액션이 없다는 겁니다. 이전해야 될 그 기관, 그 다음에 받는 지역, 이렇게 그 매칭이 서로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역들이 동일한 기관을 유치하고 싶어 하시고 이 갈등의 그 소지가 많이 있어서 참여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펴겠다며 내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년 남짓 남은 임기에 과연 뾰족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가을 수확철을 맞아서 분주한 농촌 지역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방송총국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도 한가운데 트랙터가 쓰러져 있습니다. 승합차가 앞서가던 트랙터를 추돌해 8명이 다쳤습니다. 평창에서는 7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리는 사고로 숨졌고 홍천군에서도 50대 농민이 콤바인에서 작업하다가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농촌 지역이 수확철에 접어들면서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급하니까 혼자서 많은 걸 감당하다 보니까 안전도 유지보다는 빨리 일하는 데만 정신이 팔리다 보면 좀. 올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농기계 관련 사고는 모두 48건, 11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80%, 사상자 수는 70% 이상 증가한 겁니다. 특히 사망자 수는 지난해 3명에서 3배가량 늘었습니다. 장비를 사전 점검하셔서 예방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농기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이어지자 경찰은 농기계와 사발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단속과 지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여순 사건 73주기를 맞아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사이렌이 울립니다. 전라남도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부터 1분 동안 여수와 순천 지역 전역에서 여수 사건 희생자 추념 행사의 하나로 묵념 사이렌이 울릴 예정이라며 주민들 역시 놀라지 말고 묵념에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장성군 황룡강 일환 7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국비 등 273억 원이 투입된 종합경기장이 들어섰습니다. 장성군은 5천석 규모의 관람석을 비롯해 육상 트랙과 보조 경기장,
그리고 차량 1,2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한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이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만 간척지의 염해 피해가 심각한데도 피해 조사와 보상 노력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국감 자료를 토대로 1998년 준공된 고흥만 간척지의 경우 염해 농도가 0.38%에서 0.5%를 기록해 준공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피해 원인과 규모, 보상안 마련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염해 피해 원인 등에 대한 조사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다음 달쯤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은 광주 전남 학교 급식실 조리원들이 집단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광주 지부는 지난 14일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에 10년 이상, 식수인원 1,000명 이상의 학교 급식실에서 일해온 전직 조리원 7명의 폐암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높지만 여전히 학교 급식실의 위험 기준조차 설정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사립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국공립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와 전남 지역 사립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28.5%와 29.1%로 국공립 9.8%와 11.1%의 두세 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영덕 의원은 사립학교의 경우 정원이 있음에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며 고용 안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북구가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선발 규모는 고등학생 33명, 대학생 97명, 학교 밖 청소년 6명 등 136명으로 고등학생과 청소년에게 50만 원, 전문대와 종합대학 재학생에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광주 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자녀가 대상으로 북구청 누리집을 참고해서 오는 29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오는 20일과 21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광주 장애인 진로 직업 통합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광주시와 시교육청 등이 공동 주최하고 16개 장애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해서 장애 학생의 진로 설계를 위한 다양한 직무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 장애인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은 채용 정보와 면접 요령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을을 건너뛰고 갑자기 겨울이 찾아오나 싶으시죠? 그만큼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특히 아침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오늘은 어제 아침보다도 더 춥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3.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11월 중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으로 약 한 달가량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낮 기온은 18도로 어제보다 다소 오르겠고요. 내일은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모레 다시 찬바람이 부니까요. 이번 주는 기상정보 잘 확인하고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춥기는 하지만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생활지수입니다. 갑자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감기 걸리기가 쉽습니다. 감기지수 높으니까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아침에는 더욱더 난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날은 맑아서 빨래하기에는 좋지만 내일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빠르게 마무리하시고요. 세차는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대부분 지역이 낮습니다. 나주와 화순 0도까지 떨어졌고요. 한낮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춥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요. 낮 기온은 18도, 순천 19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8도, 강진 19도, 진도 17도에 머물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1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 비가 조금 내리고 나면 당분간은 대체로 맑겠고요. 휴일이 되어야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